헌터 바이 헌터에는 양자택일식의 전개법이 많이 나오는데요. 등장인물들에게 두 가지 정답 없는 선택이 주어지고 그 과정에서 각 인물들의 입장이나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이러한 연출은 토가시 작가의 전형적인 이야기 만들기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작가가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토가시의 인터뷰 중 일부를 발제하면 콘티를 그리기 전에 종이에 캐릭터들의 대사를 그리고 그 중에서 각 캐릭터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난 대사를 복해와 스코미식으로 번갈아가며 논리전개하다가 마지막에는 주인공이 그 훨씬 위의 것의 답을 내놓는다는 느낌으로 그립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헌터 바이 헌터 속 작중에 나오는 양자택일의 상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헌터 시험 두근두근 이때 퀴즈. 시험 장소인 자반시로 가기 위해 선장이 알려준 지름길을 따라 헌터 시험을 보러 가는 3명 앞에 노파가 나타나 질문에 5초 안에 대답할 것을 강요하며 틀릴 경우 헌터 시험 즉시 탈락이라고 말합니다. お前の母親と恋人が悪党に捕まり、一人しか助けられない。1、母親。2、恋人。お前はどちらを助ける? 3명에게 답이 없는 질문이 주어지고 불편한 질문의 답은 바로 침묵입니다. 선택이 강요되어지는 상황에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이 퀴즈의 정답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낸 이유는 인생에서 언젠가 정답이 없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낸 퀴즈였습니다. 이 퀴즈는 양자택일의 함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고 불편한 마음은 가식적이고 나쁜 마음이라 생각해 그 불편한 감정을 떨쳐내기 위해 마음 편한 쪽 한쪽을 선택하게끔 합니다. 사실 이러한 불편한 감정을 견디고 두근두근 퀴즈에서처럼 침묵하고 선택을 보류하는 것 또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3번이라는 새로운 답안을 내놓거나 또는 1번과 2번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식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출은 헌터 바이 헌터 속에 자주 나오므로 나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긴 양초 대 짧은 양초. 질스는 긴 초와 짧은 초 둘 중 하나에 기름이 가득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곤히 선택하면 동시에 불을 붙여 양초가 빨리 타버리는 쪽이 지는 걸로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긴 게 늦게 탈 것이므로 긴 양초에 기름을 넣어뒀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임을 예상해 짧은 양초에 기름을 넣어뒀다. 하지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아무리 고민해도 정답은 나오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곤의 직감에 맡기도록 합니다. 곤은 긴 초를 선택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니까 오랫동안 타잖아. 알고 보면 무엇을 선택하든 의미 없는 선택이므로 곤처럼 주저없이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는 곤에게 2개의 초를 보여줬지만 실제로 준비한 양초는 4개입니다. 기름이 든 짧은 초, 기름이 든 긴 초, 기름이 들지 않은 짧은 초, 기름이 들지 않은 긴 초. 애초부터 곤이 무엇을 선택하든 기름이 든 초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둘 중 무엇을 선택해도 이상한 상황에 놓여지면 둘 다 가짜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되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속임수입니다. 곤이 긴 초를 선택하자 기름이 든 긴 초를 내어주고 죄수는 기름이 안 든 짧은 초에 불을 붙입니다. 당연히 곤의 초가 미친듯이 불타오르고 곤의 패가 확실해 보이는데요. 양자택일이 강요된 상황에서 곤이 발휘한 기지는 뭘까요? 불길이 세 웬만큼 바람이 불어도 불꽃이 꺼지지 않을 테니 자신의 초를 내려놓고 상대의 초를 입김으로 불어버립니다. 세 번째, OX 퀴즈의 방을 돌파하는 법. 헌터 3차 시험에서 다수 계열의 방으로 들어간 5명에게 마지막 관문이 주어집니다. 4명만 갈 수 있는 짧은 길은 O. 5명 더는 갈 수 있지만 남은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없는 길은 X. 남은 시간 안에 트릭타워 1층에 도착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결국 싸움이 벌어집니다.
곤은 불편한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새로운 답을 내놓습니다. 곤의 답은 전원이 갈 수 있는 긴 길의 문으로 들어가 벽을 부숴 짧은 길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 상식을 뛰어넘는 곤의 기지로 5명 전원 아슬아슬하게 통과합니다. 네 번째, 크라피카 대 여단. 크라피카는 단장을 납치해 인질로 잡혀있는 곤과 키르아를 되찾기 위해 여단과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단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크라피카가 설정한 양자택일은 첫 번째, 단장과 인질의 맞교환. 두 번째, 맞교환 없이 서로의 인질을 죽임. 여기서 여단의 대부분은 단장과 인질을 맞교환하려 합니다. 반대의 입장이었던 페이턴과 핑크스는 둘 다 택하지 않고 맞교환하는 장소로 단체로 쳐들어가 크라피카를 죽이고 단장을 빼내옵자는 입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단장이 죽어도 거미는 사니까 괜찮다는 식이었는데요. 사실 이 방법을 클로로도 원했었지만 결국 1번을 택하고 예지시처럼 파크노다는 양자택일을 강요당하고 결국 죽음을 맞습니다. 다섯 번째, 메르엠의 이지선다의 코무기의 답은? 메르엠은 코무기와 근위를 둡니다. 도통 이길 기미가 보이지 않자 코무기의 흐름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이번 판에 무언가를 걸자고 말합니다. 메르엠은 코무기에게 제안합니다. 이번 판에 코무기가 이기면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는 대신 지면 파란 쪽을 받기로 하는 게 어떠냐고요. 코무기는 선뜻 답변을 못하고 메르엠은 왜 망설이냐며 코무기를 한층 더 압박합니다. 코무기는 고민하다 팔이 아닌 자신이 매일 걸고 있는 걸로 걸면 안 되냐고 답합니다. 메르엠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는 코무기. 이 편에서도 불편한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더 위의 것에 답을 내놓는 것으로 상황이 연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인물들 간의 대화가 전개되며 각 인물들의 특성이 잘 드러납니다. 여섯 번째, 페리스톤의 강제에 이지선다. 페리스톤의 판단 기준은 항상 자신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은가,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상대인가, 즉 페리스톤의 강제에 이지선다에는 키메라인트 5000채의 사용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것을 선택해도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키메라인트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를 파악한 진이 페리스톤을 억제하기 위해 페리스톤과 비욘드 일당을 찾아갑니다. 진이 파악한 페리스톤의 강제에 이지선다. 첫 번째, 협회가 비욘드의 의도에 따라 순순히 동행한다면 페리스톤에게 그것은 가장 재미없는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키메라를 세계에 확산해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해보겠다는 것이 페리스톤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헌터협회가 V5를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도항을 한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페리스톤에게 협회는 아직 재미있는 놀이터이므로 헌터 시험에 키메라 엔트를 보내 다시 협회를 좌지우지해보려는 계산입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회장 선거 후 치들에게 당신의 협회가 지루한 것이라면 다음에는 진심으로 놀려줄 테니까요 라고 엄포한 것은 아마 이러한 계획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협회는 페리스톤이 말한 가장 지루한 선택 1번을 택합니다. 원래라면 페리스톤이 세계의 키메라 엔트를 풀었어야 했으나 진이라는 더 재밌는 인간이 나타나 현재 페리스톤의 관심은 진에게로 쏠려 있습니다. 현재는 진이 페리스톤을 억제하면서 V5, 헌터협회, 비욘드가 같이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페리스톤의 강제 이택의 상황은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궁금해집니다.